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원가 계산을 통해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 이어서 학습을 하실 건데, 저희 앞 시간에 부문별 원가 계산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보조분비 배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배부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이번 시간 이어서 풀어보려 학습을 하려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가보실까요? 네,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인 보조분비 배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가장 정확한 건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 다만 계산이 쉬운 건 직접이 제일 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보조 부분, A 보조 부분과 B 보조 부분의 서로 관계죠. A 보조와 B 보조의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무시한다.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직접 배부였고요. 두 번째, 단계 배부는 어느 한쪽으로만 일정 비율만, 일정 부분만 인식을 하는 것을 단계 배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단계 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부 순서. 배부 순서가 바뀌면 결과값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분 A 보조와 B 보조 양쪽 다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가지 방법에서 가장 정확한 건 상호가 제일 정확하고 직접이 제일 쉽지만 정확하진 않다. 두 가지 방법의 절충 방법이 단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계산 예제는 직접 배부법하고 단계 배부법까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만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신 배부 방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직접 배부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직접 배부법은 A 보조와 이 A 보조 부분과 B 보조 부분이 있을 때 보조 부분끼리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직접 배부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한번 보실 건데, 예제 문제에서 제조한의 발생액을 배부표를 직접 배부법으로, 간접비 보조분 배부표를 직접 배부법으로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우리가 부분별로 계산할 때 쓰는 제조 간접비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누고요. 이 제조 부분 안에 또다시 절단과 조립, 보조에는 동력과 수선, 이렇게 나뉘어진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전체 제조 간접비를 4개 영역으로 나눈다. 절단, 조립, 동력, 수선. 여기에서 절단 조립이 제조고 동력 수선이 보조죠. 부문별 원가 계산하겠다라는 건데요. 배부표라고 해서 하단에 주어지는데, 이 배부표는 직접 배부법으로 작성할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보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제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절단 부분에 87만 원이 발생하고 조립 부분에 59만 원이 발생했는데, 동력이 38만 원과 수선 26만 원, 이게 지금 보조 부분입니다. 그죠? 이 보조 부분인 동력 38만 원 중에서 일부는 절단 거고 일부는 조립 거다라는 거죠. 반면에 수선 26만 원, 이 수선 26만 원 중에서 역시 일부는 절단 거고 일부는 조립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 배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건 보조 부분에 있는 동력과 수선의 금액을 그대로 절단과 조립으로 나누어 주겠다. 38만 원의 동력 중에서 얼마가 절단이고 얼마가 조립이냐, 26만 원의 수선 중에서 얼마가 절단이고 얼마가 조립이냐 라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접 배부법은 동력에서 동력 배부할 때 수선을, 수선 배부할 때 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도 갈게요. 동력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럼 동력을 배부할 건데 38만 원을 배부하겠다. 이 38만 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거냐? 우리 원가 배부 공식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고 그기다 다시 기준을 곱해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동력을 배부하는 기준이 뭐냐? 보조분비 배부 방법의 동력은 킬로와트를 쓴답니다. 동력이 사용한 킬로는 38만 원이, 동력이 절단에서 16,000, 조립에서 16,000, 수선에 6,000. 다시 하겠어. 절단에 쓴 것과 조립에서 쓴 것과 수선에 쓴 금액을 합해서 38만 원이 발생했는데, 수선은 고려하지 않겠다. 다시 하면 이 38만 원을
동력 사용액인 절단의 16,000과 조립의 16,000 이걸 비례해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할 금액은 38만 원이고 기준이 동력의 킬로와트인데 기준의 합이 32,000입니다. 나누면 배부율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각각 금액인 16,000 금액을 곱해주시면 절단에 조립에 들어가는 금액이 나오겠죠. 사실 이 동력 부분의 38만원은 굳이 배부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기준 금액이 절단의 16,000 조립의 16,000 기준 금액이 동일합니다.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38만원을 32,000원 나누시고 16,000 곱해주시면 금액이 19만원과 19만원이 나옵니다. 동력의 38만원을 절단의 19만원, 조립의 19만원이 배부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수선 26만원을 배부할 거다. 우리가 배부할 금액 26만원 나누기 기준의 합. 수선은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수선이 절단의 1500시간, 조립의 1100시간, 동력의 400시간인데 동력은 무시하고 여기 있는 1500과 1100에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자, 26만원을 기준 금액인 2600 기준의 합입니다. 시간의 합 2600 나누시면 배부율 나오시고 곱하기 각각 절단이 1500시간 기준이고 조립이 1100시간 기준이죠. 각각 계산하시면 절단과 조립 금액이 나오는데 절단에 들어간 돈이 15만원 나오시고 조립의 금액이 11만원이 나옵니다.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분을 제조에 배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제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조의 원래 금액이 87만원, 원래 조립에 59만원이 나왔는데 동력 38만원과 수선 26만원은 보조다. 이 동력의 금액과 수선의 금액의 일부는 절단이고 일부는 조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의 금액인 동력 수선의 금액을 절단과 조립에 나누어 주는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력과 수선 금액을 나누어서 절단에 34만원이 배부가 됐고요. 조립에는 30만원이 배부가 됐죠. 원래 절단이 87만원이었는데 34만원을 동력과 수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금액을 합해 주시면 121만원의 금액이 나오고요. 원래 조립이 59만원이었는데 합해 주시면 89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210만원의 제조 간접비를 절단 조립, 동력 수선 나누어서 최종적으로는 절단의 금액이 121만원이고 조립의 금액이 89만원이다. 실질적인 절단과 조립의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지금 계산하신 것이 직접 배부법이었는데 직접 배부법은 동력은 동력대로 수선은 수선대로 따로 가죠. 전혀 신경 안 쓰고 따로 가니까 이건 동력부터 하셔도 되고 수선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실 방법은 이 직접 배부법을 방금 해보셨다면 두 번째 하실 건 단계 배부법인데 앞에 보신 직접 배부법, 배부된 대로 기본적인 분계, 우리가 배부 절차대로 회계처리 한번 해보신다면 1단계, 2단계,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직접이 절단 조립이고 단계가 직접 조립이 제조고 동력 수선이 보조죠. 1, 2단계를 합해서 210만원의 제조 간접비를 절단, 조립, 동력 수선 나누었다가 이 동력 수선을 다시 빼면서 절단, 조립의 금액을 배부했습니다. 이게 3단계죠.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절단, 조립에 121만원과 조립에 89만원이 210만원의 제공품에 가는 건데 순서대로 본다면 우리가 210만원의 제조 간접비를 절단에 87, 조립에 59, 동력에 38, 수선 26만원 이렇게 제조와 보조로 나뉘어지는 것이 1단계와 2단계였고요. 동력 수선의 금액을 절단과 조립에 나누어서 34만원, 30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3단계죠. 그래서 최종적인 절단의 금액이 121만원, 조립이 89만원 나온다. 이것이 바로 4단계. 이걸 합해서 제공품에 넣어주는 금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보존 배부하는 절차에 따른 회계 처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조간접비 발생을 가지고 기준을 적용을 해서 배부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방금 하신 것이 직접 배부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하실 건 바로 단계 배부법인데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과 차이점을 아셔야죠. 조금 전에 보신 직접 배부법은
A 보조나 B 보조 배부할 때 A와 B 보조 부분끼리 관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계 배우법은요. A 보조를 할 때 B로 가거나 B 보조할 때 A로 가거나 어느 한쪽은 인식을 먼저 하셔야죠. 그래서 보조 부분끼리에서 일부만 한쪽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단계 배우법인데요. 단계 배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단계 배부하는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제 문제를 보면 수선 부분을 먼저 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조와 보조의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나눌 건데 절단과 조립, 동력, 수선의 금액을 각각 나누었다. 근데 앞에 직접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제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배부표를 본다면 절단에 87만원, 조립에 59만원, 동력에 38만원, 수선 2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설명을 한 직접 배우법은 동력부터 하나, 수선부터 하나 순서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계는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수선을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수선 26만원부터 배부를 할 건데요. 수선을 배부할 때는 바로 절단과 조립과 동력까지 배부를 합니다. 26만원의 수선을 배부할 때는 나누어 줄 기준이 세 군데죠. 시간인데 수선의 기준이 시간인데 절단의 1300, 조립의 1100, 동력의 200입니다. 합하면 전체 2600이라는 시간이 나올 거고요. 배부율을 계산을 해서 각각 금액을 절단은 1300을 곱하셔야 되고 조립은 1100을 곱하시고 동력은 200을 곱하겠죠. 그러면 절단에 들어가는 금액이 13만원, 26만원의 수선 중에서 13만원은 절단으로 들어가고 26만원의 수선 중에서 11만원은 조립으로 들어갑니다. 2만원은 동료로 들어가요. 앞에 보신 직접 배부법과 지금 설명드리는 단계 배부법이 뭐가 다른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선을 배부할 때 세 군데 배부한 거예요. 그러면 수선을 절단과 조립과 동력에 배부했다면 이제 누구를 해야 되냐? 동력을 배부하셔야 되는데 동력의 원래 금액이 38만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수선에서 얼마 받았다? 2만원 받았죠. 그래서 동력의 실질적 금액은 38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인식을 한다? 40만원을 인식하시고 이 40만원의 금액을 절단과 조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동력을 배부할 때 수선을 배부할 때 동력은 줬는데 동력 배부할 때 수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건 상호배부법이고 지금 우리는 단계를 하고 있으니까 동력에 해당되는 금액이 38만원이나 40만원 이게 배부할 금액입니다. 기준 절단이 킬로와트가 2400, 조립이 1600, 수선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2400, 1600이니까 4000이죠. 40만원의 배부 금액을 4000원 나누면 배부율이 나올 거고 이 배부율에다가 절단이 2400과 조립에 1600을 곱해주면 각각의 금액이 해서 절단엔 24만원이 조립에는 16만원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동력과 수선의 금액을 지금 절단과 조립에 보냈는데 이 절단에 들어오는 금액이 37만원이시고요. 조립에 들어오는 금액이 27만원 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절단이 87만원에서 37만원 받았으니까 124만원의 금액이 나올 것이고 조립이 59만원에서 동력 수선에서 27만원 받았으니까 8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전체 제조 간접이 210만원에서 최종적인 절단의 금액이 124만원, 조립이 86만원, 합하면 210이죠. 이것이 부문별인데 전체 금액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조 간접비, 이 제조 간접비 210만원을 내가 필요한 건 제조 부분인 절단과 조립, 절단의 금액과 조립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필요하다. 제조할 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절단, 조립, 동력 수선, 제조와 보조로 나누어서 각각의 금액을 세분화시킨 상태에서 보조의 금액을 다시 제조로 나뉘어진다. 이게 보조분비 배분인데 그 방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제일 간단한 거 직접, 제일 복잡한 거 상호, 중간 방법이
단계. 저희는 실습 예제 문제는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계산된 배부 절차, 단계별 회계 처리를 본다면 제조 간접비를 절단 조립, 동료 수선 나누었다. 절단 조립이 1단계, 동료 수선이 2단계죠. 제조와 보조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동료 수선을 빼면서 절단과 조립에 나누어진 것이고 마지막 4단계는 절단과 조립에서 제공품에 다시 가는데 전체 2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직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단계별 회계 처리는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된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은 이 단계 배부법에 대한 계산 예제와 앞에 보신 직접 배부의 계산 예제를 토대로 이 배부표 만들어주는 예제 문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제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보조 배부 예제 문제입니다. A, B에 대한 제조 부분과 XY 보조 부분이 있다 라고 했고요. 문제 물었는 건 직접 배부법으로 배부할 때 비제조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예제 문제를 보면 보조 부분이 앞에 있고 제조 부분이 뒤에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문제를 푸실 때는 제조 부분은 앞에 놓고 보조를 뒤에 놓고 풉니다. 제조 부분에 A가 있고 제조 부분에 B가 있고요. 보조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각각 금액이 제조 A에 30만원과 제조 B에 20만원이 보조 X에 15만원이고 보조 Y에 25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보조에 나오는 X 15만원과 보조 Y 25만원을 제조에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보조 X에 15만원 중에서 A와 B에 얼마가 들어갈지 Y 25만원 중에서 A와 B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보조에서 제조로 보내서 제조 합계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 나와 있는 순서보다는 제조를 앞에 놓고 보조를 뒤에 놓고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럼 X부터 먼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나누어 줄 돈이 보조 X의 기본 나누어 줄 돈이 15만원이고 나누기 기준의 합 X의 기준 횟수를 보면 Y 200회 이건 무시하죠. 직접 배부니까 A에 300회와 B에 700회가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1000이죠. 15만원을 1000으로 나누시고 이 배부율에다 곱하기 300과 700을 적용해 주시면 각각 A와 B의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만원을 3대 7의 금액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Y는 기본적인 금액이 원래 금액이 20만원, 원래 금액이 25만원인데 이 25만원을 A와 B로 나뉘어 주겠다. 나누어 줄 금액이 25만원이고요. 나누기 기준이 합이죠. 자, Y를 배부할 때 X는 무시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직접 배부법이니까 A와 B만 보면 되죠. 500과 1500입니다. 합하면 2000이고요. 25만원 2000 나눠서 나온 배부율에다 곱하기 각각 금액인 500과 1500 금액을 대입하시면 X에서 A에 들어가는 금액과 B에 들어가는 금액이 Y에서 A와 B에 들어가는 금액이 계산되시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 물었는 건 비제조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니까 B에 대한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하시면 정답이 나와지겠죠. 저는 금액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물어보는 걸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지금 보고 있는 앞에 풀었던 문제나 지금 보시는 예제 문제는 대부분 전산 세무의 자격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예제가 직접 배우법이람 이 문제는 단계 배우법입니다. 단계 배우법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부 순서 확인하셔야죠. 자,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배부 순서는 전력부터 먼저 배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수선에서 절단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물었습니다. 자, 조립 절단 우리 문제 확인하면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뉘어질 때 제조 부분에 보면 조립이 먼저 나오네요. 그리고 절단 나오시고 전력이 나오고
수선이 나오는데 우리 예제 문제에서 전력부터 먼저 배부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선을 앞에 놓고 전력을 뒤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조립의 금액이 원금액이 20만 원이고 절단의 원금액이 40만 원, 전력 부분의 원금액이 20만 원이죠. 뒤쪽에 수선이 36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부문에 원가 배분해 둔 상태에서 직접이 아니라 단계니까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는 전력부터 먼저 할 것이다. 전력을 조립과 절단과 수선, 다시 얘기하면 전력을 세 군데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전력의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의 전력 금액을 배부할 금액이고 나누기 기준의 합 전력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가 조립의 300, 절단의 100, 수선의 100이죠. 합하면 전체 500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500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배불에다 곱하기 300, 100, 100 각각 금액 곱해주면 실질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아마 조립에 12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절단에 4만 원, 조립에 수선에 4만 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원래 수선의 금액이 36만 원이었는데 전력에서 4만 원 받았으니까 최종적인 수선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40만 원 되죠. 이 40만 원을 조립과 절단에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부할 금액이 40만 원이고요. 나누기 기준의 합이 수선은 시간이 기준인데 조립이 10, 절단이 40 되고요. 전력은 무시하겠죠. 왜냐하면 수선은 전력에서 수선으로 가지만 수선에서 전력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40만 원을 10과 40으로 5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0으로 나누면 배부율 나올 것이고 곱하기 각각 10하고 4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을 배부하시면 조립에 8만 원이라는 금액과 절단에 32만 원 이 금액이 들어갈 건데 자 문제에서 물었는 건 전체 금액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수선에서 어디로? 절단으로 저희가 지금 수선 금액 원래 36만 원과 전력에서 받은 4만 원 합해서 40만 원을 배부를 하니까 절단에 들어간 금액 절단에 들어간 게 얼마냐? 32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답 확인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제 문제를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 두 가지를 살펴보셨고요. 두 가지 방법은 좀 개념을 잡아서 학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조분비 배부 예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배부와 단계 배부에 대한 실습 예제 보셨고요. 상호 배부법은 이론 내용만 정리해 두는 걸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은 작업 폐물, 공손, 감손, 부산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결과물들입니다. 먼저 작업 폐물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 바로 작업 폐물이다. 이는 제품의 일부분은 되지 못하지만 비교적 적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투입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조 공장에서 작업 폐물이 발생하면 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선을 만든 인쇄소에서 책의 가장자리 부분을 잘라냈다. 이 부분이 작업 폐물이죠. 그걸 그리고 폐지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제조간접비 감소로 대체되게 됩니다. 작업 폐물은 실제 결과물은 아니고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은 될 수 없는 모서리 부분, 불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손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작업 종사자의 부주의나 재료 설비, 기계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규격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불합격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작업 폐물과 공손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작업 폐물은 제품 만들고 난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찌끄레기 남는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공손품은 만들었는데 불합격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 요 용어와 기타 등등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공손이 있네요. 공손이 불합격품인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걸 정상 공손이라고 하고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걸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은
정산공손과 비정산공손으로 나누어서 정산공손은 제조 원가에 산입하고 비정산공손은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쪽에서 원가의 3요소를 하면서 재료비 했었거든요. 그 재료비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장부 재고와 실지 재고가 다를 때 처리하는 감모라고 해서 감모가 발생했을 때 그 감모는 감모 수량의 원가 곱해서 계산하는데 감모가 정상 감모는 원가 산입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그 내용과 지금 공손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증발이나 분산 등으로 제품화되지 못하고 소실되는 것 이걸 감손이라고 한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감손 앞에서는 감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모도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나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감모와 감손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용 가치나 매각 가치가 있는 제2차적인 생산물, 중요도가 높은 생산물을 주산물, 그렇지 않은 걸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부산물은 저희 뒤쪽에서 향후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연산품 원가를 할 때 부산품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감손이나 부산물은 그냥 눈으로만 살짝 눈팅만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건 작업폐물은 제품 만들 때 제품이 되지 못하는 모서리 부분 일테면 남는 찌끄레기 같은 것이다. 찌끄레기 표현 맞은지 잘 모르겠네요. 남는 물품이고 공손품은 제품화 되었는데 불합격품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정산공손은 원가에 산입하고 그렇지 않는 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제 문제 나오시는데 공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산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정상 및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틀렸죠. 예를 들어서 정상공손은 원가 산입하고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설명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시면 비정상공손 수량이 몇 개냐 얼마이냐 라고 물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제공품 계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이 200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단기 착수량이 800개랍니다. 그럼 전체 1000개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품이 완성된다. 문제를 보면 완성 수량이 800개죠. 그러면 1000개 중에서 완성 수량이 800개다 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기말은 당연히 몇 개가 남아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200개가 남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초 200개, 착수 800개에서 1000개 가지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800개가 완성됐으니까 기말은 200개가 남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기말 제공품이 50개밖에 없다. 그럼 차이 나는 게 몇 개 차이 나냐? 150개 차이 납니다. 이걸 우리가 공손이다.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문제에 물었는 건 이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도 있고 비정상 공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 몇 프로다? 10%다. 그러면 정상 공손은 완성품이 800개니까 800개에 대한 10%. 결론은 정상 공손은 80개가 되겠죠.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전체 공손이 150개가 발생했는데 80개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이 몇 개가 된다? 7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물었는 건 비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냐? 라고 물었다. 정답은 몇 개가? 7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부문별 원가가 처음 학습하실 때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하신 직접 배부법이나 단계 배부법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가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지난 시간 하신 직접 배부, 단계 배부의 기본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부탁드릴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단계 상호 배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면서 장단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확인 안 하고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을 직접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직접 단계 상호에 대한 보조분 배부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까지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인 자격시험에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공손이나 작업 폐물에 대한 내용도 어렵진 않으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보조 부분에 대한 배부,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우리 앞쪽에 수업하면서 요부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원가 계산 기본 흐름에 대한 절차였죠. 요소별에 대한 원가 3요소 공부하셨고요. 부문별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남았는 게 마지막 제품별인데 그 제품별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다음 시간 작업하실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해서 제품별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앞부분 학습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 좀 어렵다 얘기 드린 대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 반복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개별 원가 계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